12월 10일 정전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반도체와 소비재 종목들이 일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뭐 상하락 종목들이 크게 하락 종목들 위로 마감한 것도 아니고 S&P 종목들 보시면은 엔비디아, AMD,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반도체 독점법 규제, AMD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하향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좀 조정이 나왔고, 오늘 소비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 통신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가입자들이 내년에도 계속 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는 보고서들 때문에 이거를 연속으로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비재 종목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동안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가이던스 보고서 리포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하루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빅베어 홀딩스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이 뭐 그래도 하락장에서도 좀 버텨주는 모습, 신보틱, C3 AI도 최근에 정말 각광받고 있는 그런 테마, 인공지능 테마주인데 오늘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주 좀 신규 상장 종목들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요 C3랑 이 네비우스 그룹 요 두 개는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좀 생각이 돼요. 네비우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엔비디아가 최근에 투자를 해서 또 화제가 된 기업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은 2~3%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내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7%대 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좀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줬다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뭐 나쁘지 않아요. 사실 육전시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달러가 급등하거나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고, 그동안 많이 오른 신고가 종목들을 계속 달렸던 육정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그 중에서 테슬라가 대단하네요. 장중에 400달러 드롭한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한 2%까지 떨어졌거든요. 다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갈로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정국이 사실 좀 길어질 가능성이 크죠.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도 이거 올려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마감 시황을 많이 안 보시니까 좀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역대 탄핵 정국 당시의 코스피 추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가결이 빠르게 되었죠. 빠르게 되면서 증시가 회복하다가 탄핵 청구가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서 기각되기 전에 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탄핵이 보통 이제 가결이 되면은 많이 지수가 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뭐 국정농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나왔지만은 탄핵 발의 이후에 가결이 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반등, 그리고 뭐 인용한 다음에는 더 크게 주가가 오르고, 실제로 이게 거의 2000포인트 하회를 했던 지수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2900까지 올라가는 1000포인트가 1년 만에 올랐단 말이에요. 빠르게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이번 탄핵 정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 발의가 빨리가 되었는데 빠르게 부결이 되었어요. 투표가 바로 부결이 되게 되면서 더 급락이 나와버렸죠. 만약에 여기서 뭐 자진을 하야를 했다거나 가결이 되었으면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조정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탄핵 정국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달리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탄핵안이 가결이 되든지 자진을 하야를 해야지 치상이 반등이 나왔던 것들이 역대 두 번의 우리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모두 다 탄핵 이후에는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좀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결국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그래서 저는 계속 내려오시면은 뭐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죠. 일단은 단기약제가 해소가 된다는 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도 싫어합니다. 둘 다 싫어요. 자, 그리고 국내 상장 종목 3분의 1이 50일주 신저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증시가 패닉세, 어제 개인 투자들이 1조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죠.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기관이라든가 금융투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일정 섹터 업종들에게 분단돼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수를 좀 받쳐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니라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덮친 격으로 지금 반도체, 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D램 반도체 산업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환율이 1440원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죠. 1,400원부터 1,500원 구간대를 이제 앞으로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사실 뉴노멀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1,400원 환율 위에도 주식 투자를 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IMF랑 1998년 IMF, 2008년도 외환위기, 네, 리먼 사태, 그때 빼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처음이다. 근데 여기 뉴노멀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이 그래도 아직은 지금 한 4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도 한 500조가 좀 넘게 가지고 있는데, 자, 보시면 많이 떨어졌죠. 사실 여러분들 환율을 막기 위해서 외환당국에서 꾸준하게 지금 달러는 시장에서 풀고 있습니다. 풀고 있어도 이게 지금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를 하다가 튀어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외환 보유액이 살살 녹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정하겠죠. 못 막는다. 결정하게 되는 순간 환율은 더 치솟을 거고, 여러분들 환율이 치솟게 되면은 외교 투자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현금으로 환금을 한 다음에 그 현금으로 한국 주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환차손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달러는 계속 강하고 환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굳이 한국 주식을 살 필요가 있나? 환차손익도 겪고 안 그래도 지금 신저가 종목들을 살 필요가 있나?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의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가 어디까지 좀 나올 수 있을지도 좀 잘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포가 하향 때려버렸잖아요. 신났어. 아주 그냥 원달러 환율도 내년 5월달에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신났어요. 자,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좀 재밌는 내용도 하나 가지고 가죠. 비트코인 목표가를 3억에서 32억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를 채택을 했죠. 여러분, 이게 2020 이게 정말 오래됐어요. 이게 오래되면서 이 법정화폐를 이제 2021년도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되면서 그때는 막 걱정이 되었는데 지금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죠. 이게 본인들이 살 때는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1억 정도 올라갔으니까. 근데 31억까지 상향한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엘살바도르가 한 5천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밌다. 그때 비트코인을 샀다면, 네, 나머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치를 하기로 했네요. 바이든 수사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같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도 보면은 고개가 끄덕끄덕져요. 마약 단속하고 바이든이랑 협치하고, 네,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 도와주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아무튼 부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어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합니다. 평화협정 때문에 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기다리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최근에는 이제 농업계 관련 테마주들이 강하죠.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이제 농업 국가다 보니까 지금 농기계 이런 것도 뭐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다 전쟁통에 난리 나가지고 그래서 개가 나고 다시 이제 산업화하려면은 농기계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그건 설명을 드렸고, 중국이 이제 중앙경제공작 회의 하면서 추가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중국 관련된 소비재 관련 테마주들이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K배터리, K방산, 뭐 지금 최근에 키르기스탄, 스웨덴 일정 다 취소했죠. 네, K방산 쉽지 않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야 뭐 이거는 절대 뭐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은 계엄에 사람들이 익숙하죠. 네, 뭐 5공화국 군사 저것도 겪었고 민주화 해가지고 우리가 민주화도 운동도 성공시켰고 실제 탄핵도 있어. 그냥 우리나라는 이 짧은 정말 60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무감각해진다라고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외국계에서는 탄핵 그리고 이 계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인 투자들의 이 국내 투자에 대한 시선은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 뉴욕 증시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이 어제 정말 패닉셀은 말 그대로 신용이 한번 다 털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2020 2년도죠. 이 양적 긴축을 다시 한 다음부터 지수가 떨어질 때 신용이 그냥 14조까지 떨어졌거든요. 신용은 아직도 좀 남아있어. 그래서 신용이 만약에 조금 더 털리게 된다면은 저는 좀 바닥에서 조금씩 한번 사볼 예정입니다. 신용 비율을 좀 보고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생성 AI 소라,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이거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 지금 전부 다 AI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냥 소형을 켜놓고 선글라스 낀 원피스 입은 여자가 도쿄 거리를 걷는 영상을 만들어줘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요게 지금 정식 서비스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월달이라서 더 좋아졌을 거예요. 최근에 뭐 사실 구분도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 테마주 최근에 뭐 워낙에 AI 소프트 테마가 좋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애플, 뭐 테슬라 개별적인 일정 이슈들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독점법 위반 조사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일정 종목도 대동이 최근에 진짜 좋네요 여러분들. 네, 대동이 좋아요. 대동, 뭐 대동기아, 대동금속, 대동그룹주들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리면서 지금 이 농업기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증시는 일본 기계한테 밀리고 해외 그 시장도 계속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인공지능을 좀 더한 이런 농업기계들과 사실 가격대가 좀 저렴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미국의 이런 인프라 재건에 많은 좀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잘하고 있습니다. 대동이나 TYM이나 계속적으로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금양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해. 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요 정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뭐 큰 일정, 이번 주는 여러분들 큰 일정이 CPI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한작가의 노벨상 시상식이 있고 또 여기서 발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IST 공모 청약이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에서 열심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